있었네요. 뭐 우리가 뭐 지금까지 열심히 잘 했으니까 자, 함수 들어갑니다. 함수 들어갈게요. 오늘 수업이 뭔가 지금 잘 어수선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네요. 인원도 지금까지 중에선 제일 적고요. 오늘 시험 보러 간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함수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함수 부분이었으니까요. 함수 부분 나타내 줄 거고요. 그래도 오늘 차트, 새로운 내용들이 차트가 있어서 차트를 좀 한번 정리를 좀 할게요. 요거는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이미 여러분들 들은 사람들은 들은 거니까 따로 저는 끝내지 않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함수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계산식 시작할게요. 자, 먼저 count if average를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이 함수를 다 쓰란 소리죠. 즉 count if, 즉 조건에다 평균을 쓰란 소리예요. 자, 어떻게 하나 좀 볼게요.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했고요. 는 count if 들어갑니다. 자, 우선은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학생 수라고 되어 있어요. count는요. 숫자 부분만 잡아주면 돼요. 국어를 잡든 영어를 잡든 수학을 잡든 총점을 잡든 관계없어요.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만 되어 있는 거니까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 수, 총점의 평균. 자, 우선은 총점의 영역을 다 잡습니다. 다 잡았죠? 자, 그 다음에 콤마합니다.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를 묶죠. 자, 그래서 초과라고 했죠. 그러면 크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숫자를 지금까지 썼는데 지금은 평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초과는 문자가 돼요. 잘 들으세요. 이 초과는 문자가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묶어야 되고요. 그러면 문자가 된 이 초과와 에버러지라는 함수, 문자와 함수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에버러지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다 잡습니다. 이때 절대값 F4 누를 필요는 없겠죠. 채우기에 누르 내릴 거 없잖아요. 자, 괄호 닫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건 에버러지 괄호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count if에 대한 괄호를 또 닫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구합니다. 뒤에 연산자가 있다고 해서 글자를 쓰란 내용이 아니라 글자를 쓰란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부분에 요 연결 연산자를 쓰란 겁니다. 어디에요? 자, count if의 영역을 잡았고요. 조건이 초과예요. 초과라는 요 자체와 에버러지라는 요 초과는 큰 따옴표로 묶었으니까 뭐가 돼요? 문자가 돼요. 에버러지는 함수예요. 문자와 함수 사이는 함수와 문자 사이는 뭐가 들어가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는 공식이 있었죠. 그래서 에버러지를 넣어준 겁니다. 얘가 두 번째 인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입력 단추 눌러서 학생 수는 5명이네요. 자, 이러한 패턴을 여러분들이 요것도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영역 잡고 총점이 뭐 250 이상인 것만 구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250 초과라고 해서 250만 써주면 됐던 거였는데 평균이란 말이 이 조건에 나왔다는 소리는 이 초과, 크거나 같다 비교 연산자를 그렇죠. 문자 형태인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내주고 에버러지라는 함수 사이에 연결 연산자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한다라는 하나의 패턴이니까 꼭 이 패턴 기억 잘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if 에러와 추주와 랭크. 그렇죠. 아까 같은 문제였었죠. 나머지 공백. 그렇죠. 현재 수석과 차석만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몇 칸인지 셀 필요도 없는 거죠. 자, if 에러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추주 함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랭크 들어갑니다. EQ. 자, 그리고 나서 먼저 성적 선택했고요. 콤마 채우기 핸들로 내려야 되는 이 범위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절대값. 가장 큰 게 1등인 형태죠.
점수니까요. 그러니까 내림차순이고요.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콤마 이제 차석 수석이죠. 수석 먼저 그 다음에 콤마 차석으로 나타내 줬습니다. 괄호 닫고 이제 콤마 if 에러에 대한 나머지는 공배 그리고 괄호 닫아주는 검정색 괄호로 끝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아까 했던 것은 if 에러가 없었는데 if 에러가 있을 땐 이렇게 이렇다라는 걸 보여줬었죠. 네, 그거와 동일한 겁니다. 자, 입력 단추 눌러서 채우기 내렸을 때 몇 칸인지 셀 필요도 없죠. 만약에 if 에러가 없다면요. 이 빈 공간은 개수로 세서 다 붙여줘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조건이 나왔다는 소리는 어떤 형태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형태라는 얘기죠. 자, 조건이 뭐죠? 세탁기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제품명과 세탁기를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로 넣어주겠습니다. 자, 평균 나와야 될 수식 입력했고 이건 좀 줄여놓을게요. 네, 는. 자, 우선은 라운드업입니다. 라운드업이 붙었다는 소리는 반올림이 되지 않아도 반올림 시켜라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D 에버러지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체를 다 잡아야겠죠. 합쳐져 있지만 않으면 다 잡으면 됩니다. 자, 콤마 하고요. 우리가 찾는 거는 판매량의 평균이죠. 판매량이라는 필드 제목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는 숫자 3을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조건 제품명을 다 잡으면 되겠죠. 여기입니다. 제품명이 다 잡는 게 아니라 세탁기. 그 다음에 괄호 닫고 그 다음에 콤마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 1만 쓰면 두 번째 자리 수를 숫자 보지 않고 바로 그냥 저기 반올림 시켜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주면 소수점 둘째 자리가 무슨 수든 간에 반올림이 돼서 첫째 자리가 3이었는데 4로 바뀌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죠. 자, 졸업 연도라고 나와 있네요. 자, 졸업 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졸업 연도에 계산식이 있으니까요. 2000 더하기 학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드함수 쓰면 되겠죠? 미드함수 학번을 선택하고요. 콤마 세 번째서부터 시작해서 3, 4니까 두 글자를 찾아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번의 3, 4번째니까 세 번째서부터 시작하는 3, 4 두 글자를 찾아라. 이해되나요? 자, 더하기 휴학. 자,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1, 군입되면 2, 공백은 3이라고 돼 있죠. 1, 2, 3. 그러니까 if는 두 번 쓰죠. 여기다 if 함수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휴학 자체가 는 무엇이면 교환학생이면 근따옴표 교환 학생이면 콤마 뭐로 해라? 1로 해라. 다시 여기 부분을 복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콤마 하고 나서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가 군입되면 2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군입되면 콤마 2로 해라.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다 공백은 0으로 해라. 이해가 되겠죠? 괄호 닫아주면 되고요. if 두 번 썼으니까 괄호 한 번 더 닫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3. 수식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식 그대로 나타난 거에서 두 가지가 들어갔죠. 요 학번 3, 4번째와 휴학에 대한 if 함수로 들어간 것이 포함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입력하면 졸업연도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채우기엔들로 나타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들어갑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매취 함수까지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더 안 내려가네요. 예, 이 정도면 뭐 보이는 데까지 해서 나타내겠습니다. 자, 하죠. 판매 총액을 구할 겁니다. 자, 우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판매량을 선택하겠죠. 그 다음에 별, 그다음에 할인가를 구할 건데 이 할인가는 뭐를 가지고 구할 거냐면 할인가는 의류 코드와 가격표를 이용해서 산출해라 그랬습니다. 할인가는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인덱스를 쓸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행, 열 이렇게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인덱스 들어갑니다. 인덱스. 자, 영역은 여기에요. 이렇게 잡아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육 핸들로 나중에 내릴 거거든요. 그럼 F4 절대값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콤마. 자, 우선 할인가는 세 번째 주 행열이니까 행을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 부분에 행을 먼저 구해야 돼요. 이 행을 구하기 위해서 매치 함수를 쓸 겁니다. 이 매치 함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배열에서 지정된 순서상에 정의된 값에 일치하는 항목의 상대 위치 값을 숫자를 찾아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의류 코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얘 전체를 다 잡는 거예요. 룩업 될 거는 요거잖아요. 다 잡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F4 한번 눌러요. 꼭 뭐랑 비슷해요? 랭크 할 때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주고 나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들 여기서 더 추가돼서 나갈 거는 콤마 했을 때 나오는 말인데 자, 이때 정확히 해야 되겠죠. 정확히 일치. 그죠? 이제 괄호 닫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얘랑 딱 맞는 것을 찾아줍니다. 얘랑 딱 맞는 것을 찾아줘요. 이게 행이에요. 이게 첫 번째 잡아준 것이 예. 그 다음에 내가 잡아줄게 할인가죠. 할인가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마지막에 행렬인데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얘는 열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이걸 찾는 거죠. 열. 열을 찾아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잠시만요. 아유, 여기가 아니네요. 이 필드, 얘는 필드 제목이에요. 이 필드 제목은 잡으면 안 돼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어요. 아이고, 제가 왜 위에 걸 왜 잡았는지 모르겠네요. F4 이렇게 들어가 됩니다. 이게 판매가와 할인가를 찾는데 난 할인율을 찾겠다. 이건 필드 제목을 찾는 건데 그 필드 제목은 얘가 알아서 찾아줄 거예요. 추주함수. 그러니까 몇 번째 행이에요? 두 번째 행에 있는 콤마 몇 번째 열이냐를 찾아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덱스에 대한 괄호를 닫아줄 거예요. 자, 우선 결과부터 나오나 볼까요? 네, 잘 나오죠? 자, 그러면 if 이건 왜 그러죠? 행렬에서 체육엔으로 내렸을 때 인덱스.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봐야겠네요. 인덱스에서 잘 잡았고요. 예, 여기서도 잘 잡았고요. 문제가 없는데 다시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인덱스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덱스에서 결과적으로 구해야 될 것은 여기에요. 자, G29부터 J30까지 여기가 절대값으로 들어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콤마. 지금부터 행렬을 찾을 건데 할인가는 두 번째 행에 있잖아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콤마. 그 다음에 이제 매치 함수 쓰는 거예요. 자, 매치 함수 들어가서 자, 제일 먼저 매치 함수에서 찾아가야 될 것이 A29인 여기죠. A29를 선택했고요. 콤마.
그런 다음에 찾아가야 될 게 여기를 잡았죠. 여기를 잡아야죠. 얘를 잡아야죠. 얘를. 제가 좀 오늘 상당히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모양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헷갈리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쪽을 잡으면 안 돼요. 랭크 형태가 아닙니다. 제가 자꾸 예, 죄송합니다. 여기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 찾아야죠. 얘가 여기에 있는 거니까.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콤마 정확해야죠. 얘와 정확해야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괄호 닫습니다. 한 번 더 괄호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입력하고 하면 답이 제일 제대로 나올 거예요. 예, 제대로 나오죠? 이 우물정자는 잘못 나온 게 아니고 D와 E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넓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메모장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덱스는 시험에 나오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지금 순간 헷갈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처음 하는 부분이라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인덱스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열었어요. 자, 먼저 답이 여기 하기 전에 먼저 이걸 곱할 거니까 여기가 C 29셀입니다. 29셀 곱하기가 들어갔으면 됐고요. 자, 인덱스에서 잡아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G 절대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절대값 G 절대값 29부터 또 잡아야 될 게 절대값 어디부터 해요? 여러분들 좀 속으로라도 얘기를 해줘요. J죠? J 절대값 어디까지죠? 30까지죠. 자, 이 부분에서 먼저 행 먼저 잡고 열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덱스의 개념이에요. 행은 몇 번째 행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죠. 그리고 열에다가 요 얘와 얘와 딱 만나는 것을 찾아라라는 매치 함수가 들어갑니다. 자, 매치 함수에서 쫓아가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그 쫓아가야 될 내용이 뭐예요? A29셀이에요. 이거는 절대값 들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콤마. 그러면 이제 어레이를 잡아야 되는데 어딜 잡냐면 여기를 잡으면 안 되죠. 아까 제가 엉뚱한 랭크와 비슷하지 않느냐 이딴 소리를 했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건 아니고요. 여기를 잡아야죠. 얘가 여기와 만나는 개념이 돼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절대값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 G 절대값 어디부터요? 28부터 절대값 어디죠? J 절대값 어디죠? 30이 아니라 그렇죠. 28까지죠. 그런 다음에 콤마 마지막에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0을 넣어주는 겁니다. 매치 함수가 끝났죠? 괄호 닫아주면 되겠죠. 맨 뒤에 있는 이 괄호는 뭐예요? 인덱스 괄호입니다. 이 괄호가 검정색 괄호 여기에 나타난 거죠. 이런 형태로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 잘 됐나요? 인덱스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인덱스는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자체는 괄호 열어서 영역을 잡고 콤마 행 콤마 열을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작업입니다. 이 영역은 어디 영역이었어요? 여기에서 여기 영역이었고요. 이쪽에 영역이었고 그 다음에 행은 행은 직접 여기에서 두 번째다라고 숫자 2를 썼고요. 2를 썼고요. 그 다음에 열에다가 이제 매치 함수를 사용했던 거죠. 매치 함수는 이 A29를 쫓아가고 얘를 따라가라 룩업돼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역은 얘랑 딱 만나는 부분은 여기가 돼야 되고 얘는 채우기로 내려갈 때 여기 내려가면 안 되죠. 절대값으로 이루어진 거고 뒤에는 정확히 일치가 들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와 매치 함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함수를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안 했던 것들을 한번 총 정리해서 제가 좀 뽑아 놓을게요. 문제를 뽑아 놓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수선한 상태였고요. 제가 좀 많이 혼동이 좀 왔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해서 정리를 안 해드린 건 아니니까 그 정리된 거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서 끝날 거고요. 저는 이 녹화를 아직 끝내지 않고 저기 차트 부분에 거꾸로라는 뒤집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더 연결해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하는 걸 뭐 보고 싶은 사람은 뭐 안 나가셔도 관계없고요. 자,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사항 없으면 질문 사항 없으면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면 먼저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고요. 오늘 뭐 시험 보러 가는 것 때문에 오늘 못 들은 분들 때문에 아까 녹화가 좀 나중에 됐어요. 그래서 차트 부분을 좀 진행할 겁니다. 예, 뭐 계실 분들은 계셔도 좋고 나가실 분들은 수업은 마쳤으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안 했던 부분 내서 차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수업은 다 끝났고요. 영상에 녹화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영상 녹화 부분을 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이 차트 부분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좋고요. 자, 차트 부분이고요. 여기 부분은 처음에 영역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닫고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이거는 종료를 하고요. 다시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영상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기에서는 1과목, 2과목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등급만 표시가 돼야 되는데 1등급, 2등급이 다 표시됐어요. 그러면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선택을 이용해서 영역을 다시 잡을 겁니다. 자, 얘네들을 다시 편집으로 영역 다시 잡는 것보다는 뭐 잡을 수도 물론 있을 거예요. 잡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2등급은 영역으로 그냥 다 잡아버릴게요. 어차피 3등급은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우선 두 가지를 다 알려드리자면 편집 가서 여기에서는 2등급만 선택해도 됩니다.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제거하고 상과목 제거하고 이렇게 해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게 돼요. 근데 여기가 어떻게 돼요? 위가 그대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이 필드 제목이 1과목에 얘만 했기 때문에 이 다른 과목에서는 여기 이 부분이 다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해지죠. 물론 이것 또한 수정하는 건 알려줄게요. 1과목 잡고 편집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1과목에 나왔고요. 계열값을 다시 선택해서 2급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다시 잡고 확인을 해야 돼요. 다 지우고 해야 됩니다. 지우고서 2과목의 2등급에 해당하는 것만 다시 잡고 확인을 해야 돼요. 또 2과목 선택하고 편집 들어가서 제목은 이거 맞고요. 여기 부분을 다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 지우면 아까처럼 오류 떠요. 다 잡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제대로 나오죠. 이렇게 하느니 그냥 데이터 선택 들어가서 그냥 아예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다 지워버리고 수험번호 필드 제목 하나 잡고요. 컨트롤 눌러서 2등급 1과목, 2과목 필드 제목 잡고 그에 해당한 2등급 이렇게 잡아주면 한 번에 끝나죠. 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하나 해야 될 게 더 있는데 그게 뭐예요? 행렬 전환이죠. 그러면 기본값으로 나타내 줬고요. 여기까지가
자, 여기까지가 현재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자, 그 다음에 꺾은 선형으로 돼 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종류에 들어가서 꺾은 선형 눌렀고요. 요거는 전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표시 기능 꺾은 선형이 선택이 됐는데 16 버전은 마우스로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 제목 레이블은 차트 위에 세로 축 제목 레이블은 가로 제목으로 추가하여 그림과 집력해라. 이 왼쪽에 있는 거와 차트 제목 집어넣으라는 거죠. 디자인에서 차트 요구소에서 차트 제목 위에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나타냈고요. 자, 요 세로로 되어 있는 얘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제목 서식에 들어가서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 여기를 가로로 만들어서 이 내용을 점수라고 쓰라는 소리예요. 점수. 자, 점수라고 나타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도 있죠. 차트 제목 위에만 나타냈으면 됐고 내용도 좀 써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란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여기인데요. 이 과목의 대열만 데이터 값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나중에 할게요. 요 5번 먼저 하고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에 들어가면요. 최소값은 주 단위가 나와 있는데 최소값을 20으로 넣으래요. 20 했고요. 값을 거꾸로란 말이 있는데 밑으로 내리면 값을 거꾸로란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항목이 위로 올라가면서 숫자가 거꾸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예요. 요걸 지금까지 안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 점검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선택하고 한 번 더 클릭해서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에서 오른쪽에 이 55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설정하면 이제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차트를 나타내 준 겁니다. 네. 어려움 없죠? 자, 매크로에서는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분석 작업, 요 분석 작업도 좀 해야겠네요. 정렬이라 대한 내용이 처음 나와서 이 정렬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이번에 정렬은 내용을 먼저 다 잡아야 돼요. 다 잡아주고, 다 잡아줬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보면요. 자, 여기 정렬이라는 게 있는데 정렬 기준을 뭐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 외야수, 내야수, 포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선 포지션이죠. 정렬은 포지션으로 만들어주고 요 정렬을 사용자 정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 놨었는데 이건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삭제하면 삭제되고요. 요걸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외야수 엔터, 내야수 엔터, 투수 엔터, 포수 순으로 해라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누르면 이게 외야수, 내야수, 투수, 포수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닌 사용자 지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그대로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겹치는 것이 있다면 가입 연도에 즉 기준을 추가하는 겁니다. 기준을 추가해서 뭐로 만드냐 하면 가입 연도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셀색 자 정렬할 때 셀색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지문상에 아마 필기 지문상에 나왔을 거예요. 글꼴 셀색 다 됩니다. 셀값 우리가 기본적으로 셀값으로만 했었던 건데 셀색과 글꼴 색으로도 가능해요. 셀색은 내가 잡은 영역에 있는 요 색깔이 나올 거예요. 셀색해서 색깔 없음이 아니라 요 해당하는 색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포지션이 같은 경우에는 가입 연도가 빠른 순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림차순이니까 높은 순으로 올라가겠죠. 거꾸로 얘기했네요. 위에 표시되도록 만들어줘라 라는 거죠.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위에 외야수들 중에서도 요 가입 연도에 색깔이 올라가 있는 것이 위로 올라가게
이렇게 설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 거죠. 자, 이것도 처음 나온 거기 때문에 녹화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이 녹화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해줬고요. 분석 작업 1번은 이제 이건 최대값 최소값 나왔는데 문제상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냥 제가 말로 설명했던 부분이어서 뭐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내용과 별반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계산 작업은 녹화가 돼 있고요. 기본 작업 3번에서 달랐던 내용이 있었는지만 살펴보고요. 고급 필터에서 이상인 데이터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동일하게 그대로 이 내용을 잡아주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에서도 별 다른 내용은 없었고요. 여기서는 이런 부분들을 요 중간 부분들을 잡아서 이렇게 합쳐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어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녹화 내용까지 해서 내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뭐 위에도 아까 뭐 녹화된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셔서 실기 이제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을 다 마무리 지셔야 되고 혹시 날짜를 배정을 못 받으셔가지고 다음 주로 필기가 넘어가신 분들이 하더라도 좀 열심히 좀 준비를 하셔서 녹화는 잘 돼 있으니까 녹화본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셔서 전부 다 합격하시기를 우리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다 합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세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